저는 지금 블록체인이 많은데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좀 어떻게 이거를 가져다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동향 같은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뭐 기술 하나 좀 기술 문서 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밥 먹고 사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요새 좀 CBDC가 좀 핫한데요. CBDC라는 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사실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많이들 좀 써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하는 걸까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CBDC 하는 문서를 보면은 이런 말들을 가져오거든요. 현금 이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뭐 경제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좀 뒷받침해야겠다. 그다음에 뭐 빅테크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공공의 화폐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민간 스테이블 확산 가능성에 대한 뭐 대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금융 포용 및 국가 간 기급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걸 꺼내는데 보면은 근데 5번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개 저개발 국가 같은 데는 은행 계좌를 뚫기가 되게 어려운 데가 많더라고요. 은행 계좌 한번 뚫으려면은 막 몇십 달러씩 내야 되고 그 계좌를 유지하려면은 또 얼마씩 내야 돼서 은행 계좌를 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데가 많고 또 국가 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보낼 때만 해도 전신료로 매번 한 5달러씩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개발 국가로 갈수록 중간에 커레스펀드 뱅크를 더 많이 끼기 때문에 전신료를 더 많이 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버는 돈은 적은데 고국에 송금하는데 수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국가가 나서서 좀 만들어서 뭔가 좀 수수료를 줄여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브라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리브라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면은 처음에 리브라가 가져온 게 그 전 세계 단일 통화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리브라의 커런시 바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단일 통화 리브라라는 걸 쓰는데 이거 뒤에는 50%는 US 달러 그리고 18% 유럽, 14% 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떤 가치를 막아주겠다는 거지 그 회계 단위를 막 달러 이런 걸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엄청 놀란 거죠. 왜냐면은 화폐의 기능이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뭐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 회계 단위 이런 게 있는데 회계 단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단위를 무력화시키게 되니까 이제 각국 스위스라든지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되게 좀 못하게 규제 같은 걸로 막았고 결국 리브라 2.0에서는 이제 단일 바스켓 안 쓰고 각국 회계 단위를 보장하는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리브라가 던져놨던 충격이 너무 세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이름도 DM으로 바꿨지만은 결국 뭐 무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각국이 CBDC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가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그런 헤게모니 같은 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도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이 보유한 것 중에 일반 국민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현금밖에 없어요. 이건 아날로그죠. 중앙은행도 어떤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계좌는 있는데 이거는 금융기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은행 명의로밖에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 보면 신한은행, KB은행 뭐 그렇게 은행별로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은행에 계좌를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디지털로 만들려고 하면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뭔가 디지털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계좌를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민간에게 계좌를 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법인이나 개인과는 예금 또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금은 안 되고 현금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다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BIS라고 하는 그 스위스 바젤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좀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그림을 만들어 왔어요. 머니플라워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 빨간색은 전 국민에게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파란색은 디지털 형태인지, 녹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건지, 그 주황색은 서명을 사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개인 키 써서 서명 사용하는지 이걸 보통 토큰 베이스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디지털 형태지만은 서명을 안 쓰고 기관들만 쓰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CB 리저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들 집중하는 게 요거랑 요거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주황색으로 들어왔으니까 서명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다 적용을 해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이쪽을 많이 하고요. 빨리 개발해야 되면은 뭔가 블록체인 쪽을 좀 금융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서명 안 쓰고 옛날 기존 기술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기존 금융에 들어가는 기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블록체인 기술 안 쓰고 이런 걸로 빨리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곳은 보통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써서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다른 게 보면 빨간색이 다른데 전 국민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거는 리테일 CBDC, 그리고 기관만 쓸 수 있는 거는 홀세일 CBDC에서 이 두 개로 보통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테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홀세일은 기관 간에 보통 좀 어떤 자산 거래 혹은 뭐 채권 거래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뭐 연구하거나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바하마나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같은 좀, 좀 약간 개발이 덜 된 곳은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빨리 도입하는 이유는 약간 그 각국 국민들이 계좌를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 안 쓰고 그냥 빨리 개발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드밴스드 판출일수록 모의 실험이나 기초 연구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좀 더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밖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블록체인 안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 CBDC라고 해서 보스턴의 연준이랑 MIT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UTXO나 뭐 비대칭 암호키를 이용한 사이닝 같은
블록체인에서 쓰는 기술들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MIT가 썼으니까 그냥 페이퍼도 있고 미디어랩에서 써서 되게 기술적으로도 뭔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도 보기 편하게 써놨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알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은 이게 분산원장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원장 베이스에다가 라프트로 써서 그냥 크래시 폴트만 만들어 놓고 뭐 비잔틴 폴트나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복제만 시켜 놓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얘네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서 분산원장이나 뭐 어떤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비잔틴이나 그런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속도를 위해서 단일원장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블록체인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잘 가져와서 잘 버무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더리움 소스코드를 포크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설명드리는데 뭐 보통 보고서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뭐 도입 여부 결정한 바 없고 분산원장을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분산원장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원래 퍼블릭으로 개발돼 있는데 이걸 이제 퍼미션으로 바꾸고 은행들이랑 중앙은행들이 노드를 나누어 갖도록 바꿔서 이제 모의 실험을 진행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HTLC나 뭐 제로 나리지 프로프나 뭐 롤업 같은 것도 잘 돌아가는지 보고 그다음에 현재는 15개 금융기관의 그 서버에다가 직접 이 노드들을 다 깔고 실제 금융기관의 규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뭐 실제로 잘 동작은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뭐가 블록체인이냐 하실 때도 있긴 한데 퍼블릭에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블록체인을 써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BIS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BIS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2019년에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해서 혁신 허브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센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CBDC 말고도 뭐 규제 테크라든지 뭐 넥스트젠 파이낸셜 마켓이라든지 뭐 그린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분산원장이든 단일원장이든 블록체인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얘기해 보면은 이노베이션 허브의 담당자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분들이 논문 쓰고 밑에 회사랑 협업해서 실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뚜르비옹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분산원장에서 쓰고 있던 것 중에 뭐 블라인드 시그니처나 뭐 믹스 네트워크 같은 거를 봐서 이제 CBDC에 나중에 적용했을 때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좀 올리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분산원장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적히는 데이터는 이게 다 보이니까 뭐 다 보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차등적인 프라이버시를 주고 싶어서 이 데이비드 차움 교수가 만든 블라인드 시그니처를 좀 적용해서 좀 차등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줘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뚜르비용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블라인드 시그니처가 이제 그 양자 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퀀텀 컴퓨팅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페이퍼가 나오질 않아서 나중에 더 디벨롭 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스위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리아나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그 저희 탈중앙 거래소 덱스에서 많이 쓰이는 AMM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에 발행된 어떤 토큰 간의 교환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를 환거래 연구하려고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EUR, 그러니까 유로 토큰을 발행하고 스위스 국립은행이 들어와서 스위스 프랑 토큰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통화청이 들어와서 싱가포르 달러 토큰을 발행해서 같은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ERC20의 토큰 간에 어, 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간의 어떤 그 AMM을 써서 그 커브 간의 그런 수합 수합을 시키는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페이퍼에서는 내용이 없긴 한데 그 덱스 오픈소스 같은 것도 많이 포크해서 연구하고 있고 유니스왑 버전 3에서 그 커브 같은 거 사용자들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피처도 좀 가져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깊이 AMM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풀토큰 같은 것도 막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BIS가 되게 깊숙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저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홍콩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엠브리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CBDC를 이제 서로 다른 국가가 다른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HTLC 같은 걸 써서 혹은 뭐 브릿지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지원하고 있는데 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4개의 국가가 협업해서 멀티커런시를 지원하는 단일 플랫폼을 써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ERC20 같은 거 썼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 뭐 AMM 같은 거를 해보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실제 금융기관까지 연계했을 정도로 되게 좀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에 서로 다른 국가의 4개의 중앙은행과 서로 다른 국가의 상업은행들이 다 들어와서 각자 발행하고 상업은행들끼리 송금하고 정산하고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에서 지금 실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덤바인데 이건 싱가포르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엠브리지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쉐어드 플랫폼 위에 멀티 커런시를 지원하는 단일 플랫폼 위에 서로 다른 4개의 국가가 올라가 있는데 나라가 다릅니다. 호주, 말레이, 싱가포르, 남아공. 이 아까 엠브리지보다 얘가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좀 더 제도에 신경 쓰고 있고 앞에는 좀 더 기술에 신경 쓰고 있어서 좀 페이퍼를 보면은 서로 신경 쓰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덤바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다는 서로 외환관리법이나 아니면은 뭐 리퀴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둘이 서로 어떤 곳에 초점이 다른지도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홍콩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네시스 2.0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요새 좀 핫한 그 그린본드라는 겁니다. 그린본드가 뭐냐면은 그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ESG 그러니까 그린 경영, 그러니까 친환경 경영을 하는 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이 정말로 친환경을 하는 곳에 잘 쓰였다면은 나중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 걸 받거든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게 그린 본드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랑 카본 크레딧이 나중에 이제 보상으로 받는 이게 보상으로 들어오는 게 붙어 있는 게 그린 본드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다 계약으로 돼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짜서 다 하거나 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좀 구현해 보자 라고 해서 홍콩 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도 있고 여러 컨소시엄이 어떤 결과 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회사는 인터오페라라고 하는 회사고 특이하게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 그 파운더가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CEO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이 들어온 두 개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사무도 우리나라 회사고 성신영애도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발행을 하고 요 두 개의 회사에서 뭔가 ESG 관련 활동을 해서 인증서를 받으면은 그 관련해서 카본 크레딧이 발급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뭐 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봐서 좀 느낀 거는 보고서에 생각보다 파운더가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되게 파이낸셜의 언어로 기술된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이건 홍콩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이나모인데 이것도 아직 프로젝트 페이퍼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디파이가 덱스로만 진행되다가 요새는 좀 대출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SME가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인데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탐구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냈고 그게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더 본다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뭐 넣고 싶으면 DID도 넣고 싶어 하고 뭐 인터오퍼러빌리티도 넣고 싶어 하고 뭐 많이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이건 더 업데이트 되면은 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